100만 원을 소소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 원치 않나요?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일 아침 8시 55분입니다. 오늘 지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제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유튜브에 새로 달린 댓글이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제 첫 번째 눈 뜨고 하는 일인데요. 그걸 보다가 한 댓글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그냥 사무실로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잘 나가던 사업과 점점 재산이 줄어드는 이유,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DCYWR 이라는 분이 소장님 행복이 뭘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 뭐지 이 얘기 해야겠다 저 얘기 해야겠다가 막 머릿속에 계속 막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생각난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행복이라는 거랑 여행이라는 거랑 한번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행이라는 거는 행복한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행을 간다는 거. 그러면 여행을 가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나요? 여행을 가는 길은 행복하지 않나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닐 때만 행복한가요? 여행을 갔다 와서는 행복하지 않나요? 여행이라는 거는 일단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첫 번째, 어디 가고 싶다. 좀 웃잖아요? 여행 어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끝 얘기할 때 웃게 돼요. 하와이 가고 싶다. 뭐 괌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유럽 어디 가고 싶다. 생각만으로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가기 전, 뭐 아니면 계획을 세우기 전, 아니면 가는 길, 이거를 떠나서 일단 여행이라는 걸 생각하면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 누군가에게는 가기 전에 계획 세우는 것도 즐거워요. 행복하고 즐겁죠. 숙소 정할 때도 즐거워요. 가서 어느 맛집, 어느 관광지 가는 거 생각하고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내지는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고 칠게요. 그 과정 어때요? 가다가 멀미할 수도 있어요. 멀미하면 힘들고 토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불행한가요? 그 가는 과정에 웬만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거는 가서 좋아. 그리고 도착해서 여행지에서 즐거운 그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즐겁게 맛있게 맛있는 건 내가 먹고 가고 싶은 곳들 가고 이럴 때 뭐 더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이번 여행 즐거웠어 좋았어 내지는 나 집에 가니까 좋아 집이 최고야 라는 생각으로 즐거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있는 시간들 돌아오는 시간 중에 불행한 시간이 있나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물론 거기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전체가 다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거. 그게 내 머릿속에 있다면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의 행복은 이 여행에서의 행복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불행과 행복? 여행을 내가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다시는 갈 수 없어요. 다시는 갈 수 없고 너는 일집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불행할 거예요. 왜? 이미 여행의 즐거움을 알았는데 그걸 평생 할 수 없다면 나는 불행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내년 여름에 여행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서의 행복은 뭐 여러 가지 행복이 있을 거예요. 소소한 행복부터 해가지고 뭐 친구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뭐 어떤 대화, 아니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피어있는 꽃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 다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행복의 가장 큰 줄기가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면서 오면서 소소한 행복이나 즐거움이 다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메인은 여행이라는 것이 가장 큰, 아니 목적지를 가서의 즐거움, 여행이라는 거를 가면서의 즐거움이나 행복이 가장 크듯이 인생에서의 가장 큰 행복의 줄기가 되는 것, 가장 큰 기둥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것.
저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즐거움.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을 설정하는 그 과정은 여행지를 설정하거나 여행지에 가서 뭘 할까 하는 그런 과정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지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이 목표 역시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여야 돼요. 아, 그거 되면 좋겠다.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실력의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목적을 생각만 해도 아, 이거 너무너무 좋겠다. 그거 하면 즐거울 것 같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진행하는 거. 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계속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떤 날은 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흐지부지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생각하면서만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그거 됐으면 좋겠어. 오늘은 노력했으니까 요 정도 조금 된 것 같아. 오늘은 좀 쉬었지만 내일부터는 또 할 거야. 이런 과정들을 걷고 이쪽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글 보자마자 행복이란 뭘까요? 라는 글을 보자마자 막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얘기해드리면,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무엇일까? 이 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실현의 욕구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욕구가 단계에 따라서 그걸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안 되는데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생리적 안전의 욕구가 채워졌으면 그 다음 사회적 욕구, 그 다음 자기 존중, 자아 실현. 근데 이게 의식주가 충분히 안 되면서, 의식주가 된다고 해도 내가 최소한의 뭐 라면만 먹고 이렇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뭔가 욕구가 생기기는 어렵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을 먹을 수 있고, 뭐 이 정도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 거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게 된다면 그 다음 거,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단계마다 다른데 행복은 딱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나라니까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행복을, 경제적인 부분을 뭐 아예 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의식주라는 것도 돈이 필요한 거고, 그 위에 단계에 뭔가를 한다는 것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있을 때는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무슨 책을 보니까 그 책에 돈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때는 뭐 돈에 따라서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이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행복감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자산적인 상승, 뭐 소득의 상승이 있으면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저는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를 해드린다면, 지금 2022년 2월 기준으로 보면 보통의 경우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의 첫 번째 이 목표, 아니면 꿈처럼 생각하는 그거,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목표이고 한데, 그 1,000만 원을 해보면 사실은 돈을 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1,000만 원씩 번 게 5년 10년 된 게 아니라 뭐 얼마씩 벌다가 이렇게 성장이 돼서 1,000만 원을 번 거기 때문에 쓸 데가 많아요.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그렇게 막 풍족한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운 금액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할 거 웬만한 거 다 한다. 그리고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주위에 나보다 부자는 없다, 주위에 나보다 더 뭔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없다 하는 수준은, 한 달에 3,000만 원 소득을 버는 정도면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3,000 정도 벌면 주위에서 본인보다 더 버는 사람을 일단 찾기가 드물고, 그 정도면 웬만한 거 쓸 거는 다 써요. 집, 뭐 자동차, 뭐 의식주에 쓰는 거, 먹는 거, 뭐 여행을 가는 거,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3,000만 원 정도를 소득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거나 자산가가 되거나 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거를 긴 시간을 통해서는 가능한데, 뭐 요즘처럼 뭐 빨리빨리 원한다, 내지는 뭐 영앤리치 뭐 이런 쪽이랑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제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부유한 느낌? 부유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딱히 없는, 소비에 대해서 고민, 걱정이 딱히 없는 수준이 돼요. 5,000만 원 정도의, 월 기준은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면. 그런데 이 5,000만 원 정도의 소득도 자산가가 되는 것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어요.
물론 그 정도 소득이 되면 뭔가를 쓰거나 입거나 마시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할까 말까의 기준인 거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 소득이 1억을 넘어간다. 1억을 넘어가면 길지 않은 시간에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3천, 5천 이 사이만 돼도 호텔에 가서도 메뉴판에 있는 가격을 안 보고 주문을 하는 정도의 단계. 1억의 단계가 넘어가면 그런 거를 떠나서 자산가가 되고 싶어 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부자라는 건 뭐냐면 저는 참 웃긴 게 부자라는 거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오면서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 부자예요. 근데 어떤 영상들 보니까 뭐 부자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돈만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뭐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참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부자라는 뜻이 그냥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뭐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자에게 자기 생각 아니면 부자가 아닌 누군가들에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자산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재물이 많아 자산이 많아서요. 이 자산에서 들어오는 소득으로 생활이 되는 걸 원해요. 내가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자산으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2천만 원 써요. 근데 내가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이거 자산가의 단계, 부자예요. 이게 진짜 부자죠. 재물이 많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일을 해서 벌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일을 안 해도 건물에서 5천만 원씩 들어와요. 내가 생활비 3천만 원 써요. 이거 부자예요. 5천만 원 넘어가면 이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해요. 물론 누구나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아 저거 빨리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1억이 넘어가면 월소득 1억이 넘어가면 이거를 극렬하게 원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얼마씩 써도 통장에 강제로 저축이 몇 천만 원 이상씩 되거든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써요. 8천만 원씩 통장에 쌓여요. 돈이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 크게 생각이 없고 내지는 그전에는 뭐 잔잔하게 뭔가를 사서 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누군가한테 보여주려는 소비도 하고 뭐 누군가 투자 권유를 하면 그래 나 이렇게 큰 사람이야 하면서 보여주려는 이런 투자도 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몇억 몇십억 정도 쌓이면 이거 내가 쓰는 소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거는 그 자산의 이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늘 높아요. 네, 이전에 제가 뭐 의사들이 재테크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가 뭐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돈이 없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무리 잘 돼도 그 건물을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건물 자산가의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그 행복감 엄청나죠. 첫 단추 딱 했을 때는 그 쾌감, 즐거움, 행복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와 내가 이렇게 했어? 와 내가 이게 과거에는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수치를 내가 했단 말이야. 그 행복감은 진짜 엄청나죠. 그리고 그 1년을 보내면서 내가 샀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천 정도가 됐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세계의 문, 다른 세상. 그리고 3천에서 5천이 됐을 때 또 이 다른 세상. 그 5천에서 이제 1억 그리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분들의 그 쾌감은 사실은 이 1,000만 원대가 제일 커요. 즐거움은 3천, 5천 이거보다는 점점 줄더라고요. 이거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점점 줄지만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 이 부자가 되어가는 소득이 늘어나는 즐거움 이거는 행복감이라고 반드시 생각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돈만 쫓으니까 그거는 뭐 구두쇠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고 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걸 하면 세상이 일단은 달라져요. 자유도가 달라져요. 자유도라는 거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누구나 100%의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힘든 분은 음식 선택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고 내가 집이 그렇게 막
정말 크지 않은 분들은 거주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이동의 자유, 이거 100%다 즐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몸이 불편해서 걷기도 힘든 분들이 있고, 이 자유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호텔 바에 갔어요. 이미 자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자리가 꽉 차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직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 바 자리가 있고 테이블, 소파 테이블 자리가 있대요. 당연히 소파 테이블 자리가 더 편할 거잖아요. 저희 일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여기보다는 이게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직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얼마 이상 써야 된대요. 30만 원 이상 써야 된대요. 30만 원 이상 쓰는 거를 이제 뭐 약속을 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대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편한 쪽이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편한 분은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손님 차별해? 꼭 돈을 그만큼 써야 소파에 앉는 거야?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 자리에는 그 정도 뭔가 쓰는 사람이 앉아야 호텔 입장에서도 장사가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왜 나뉠까요? 왜? 여기 있는 분은요, 내가 돈이 없어? 나 돈이 있어. 그렇지만 그거 쓰기 싫어. 충분한 돈이 없는 거예요. 30만 원을 바에 가서 편안하게 술 한잔 먹는 걸로 쓰기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뭐 그렇게 쓸 수 있지, 뭐 그냥 그럴 수 있어. 충분한 돈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30만 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그거 쓰기가 충분히 넉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근데 이분들은 충분한 넉넉한 돈을 갖고 있다면 여기 앉든 저기 앉든, 그냥 저희는 칵테일 한 잔씩 할 거니까 그냥 여기 앉아야겠다. 나 오늘 좀 편안하게 앉고 싶어. 저기 앉아야겠다. 이거 자유도예요. 30만 원짜리 자리가 있었고 50만 원짜리 자리가 있었어요. 더 넓고 편안했어요.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는 자유, 여기 앉을 수 있는 자유는 사실 돈으로 나뉘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느 쪽이고 싶냐 이거죠. 나 불편한 쪽이고 싶으세요? 자산이 한 100억 있어요. 이거 생각도 안 해요. 그 자리 중에 편한 자리 보고 앉겠죠. 누군가는 불편해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호텔 이런 곳이야 다시 나와. 저는요, 이 상황에도 있어 봤어요. 과거에 기분 나빠요. 저도 그 기분 나쁨 다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 완전 푸대접인데 다시 나와. 여기 내가 오나 봐라. 열이 받아요. 짜증나고. 더군다나 만약에 일행 중에 내가 좋아하는 뭐 이성이 있다, 생각하기도 싫죠.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됐으니까 그날 그쪽에 앉을게 얘기를 하고 앉아서 이제 속으로 저는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즐거웠어요. 행복감을 느꼈어요. 이 자유를 내가 누린다는 거, 이 자유를 느낀다는 거, 이 상황에서 내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게요. 이런 행복감, 이런 자유도를 느끼는 거, 자유를 즐기고 느끼는 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 돈이 있어야 행복하냐, 돈 많이 행복을 줄 수 있냐,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고 싶었어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으면 돈이 다란 얘기야? 너 부동산 쪽, 경제 쪽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돈이 다란 얘기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고 싶었지만 뒤로 뺀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다가가는 과정. 제가 말한 그 자리에서 좋은 바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여행지에 가서 내가 맛있는 식당인데 그 맛있는 식당 중에서도 고급 식당을 갈 수 있는 자유를 느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행 전체가 다 즐거운 거예요. 목적지를 다가가는 거. 제가 아까 말하는 여행의 전 과정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목적지라면. 근데 그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또 세세한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소소한 행복이 지나가는 꽃을 보면서 내지는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소소한 행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건 중간인 사람이건 다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노력으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란 건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행복, 계절의 변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꽃이 피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쁜 꽃을 사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자연이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내가 수동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에서의 소소한 행복은 또 다른 거죠. 꽃이 피는 거는 자연 현상이지만 그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을 많이 사와서 내 집에 꽂는 거, 누군가는 이 꽃을 사는 거는 소소한 행복이 아니야 생각하는데, 근데 이 꽃 얼마예요? 10만 원. 예, 주세요 해서 집에 갖다 꽂아놓고 그 꽃을 보면서 이 자연 현상 참 신기한 거야. 참 소소한 행복이야.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네, 이거는 내가 선택한 소소한 행복.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주어지는 거고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거죠. 이건 나의 노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을 하는 거, 뭐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는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느끼고 싶고 이것도 느끼고 싶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소소한 행복이라고 느끼고 싶어요. 뭐 좋은 차를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액세서리를 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면서, 그래 예전에는 100만 원짜리 사는 거 정말 막 이거 사고 싶다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 뭐 친구들이랑 뭐 간단하게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었어. 참 이런 걸 소소한 행복으로 느낄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저는 느끼고 싶었었어요. 과거에. 누구나 그 상황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을 소소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 원치 않나요? 당연히 원하는 거잖아요. 수동적인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를 저는 원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돼서 즐겁고, 그날 며칠 전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 자유라는 걸 느끼는 상황이 됐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뭐 마음먹기 따라 다르다 어쩌고저쩌고 이건 너무 모호한데, 제가 오늘 그거를 상당히 뭐 세세하게 얘기하기도 했고 실사례를 들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행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정말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에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즐거울 수 있고, 그리고 전 참 이거는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자산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료해. 그러니까 아예 못하고 포기한 사람도 무료하고 인생이 불행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된 분들도 그렇게 되거든요. 무료하거나 아니면 행복이 뭔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난 원하는 게 없어. 이 정도면 다 했잖아. 여기서 포인트는 이 정도면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은데,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30억대 집에 살고 뭐 난 좋은 차 뭐 한 두세 대 있고 뭐 이 정도면 된 거지. 이 정도면 행복이지. 근데 그게 뭐 몇 년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무료하다, 할 게 없다, 인생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없냐?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도 현재 시대에 존재해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막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또 막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안주하는 거죠. 안주할 때 불행감이나 무료함이나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지루함. 안주하면은 어떤 단계든 안주하게 되면 무료함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와요. 주위에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없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그 주위가 좁은 거죠.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조 단위, 뭐 몇십조, 뭐 100조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봐야 뭐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지루하고 무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윗단계가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 좋은 뭐 액세서리들 아니면 훨씬 더 큰 뭔가 늘 있어요. 본인이 뭐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거를 지금 안 찾아보는 거죠. 왜? 그건 뭔가 내가 찾으면 뭔가 해야 되니까. 노력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단계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엄청 길게 얘기했네요. 이거 편집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라는 게 참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아까와 같은 제가 뭐 여행을 가는 과정, 전 과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 때만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행복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전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성취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취감을 느끼고 그로 인한 결과로 내가 좋은 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여간 행복에 대해서 오늘 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좀 듣기 불편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정말 맞다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론적으로 노력을 하고 제가 더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 목표 중에 하나, 뭐 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사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보잉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BBJ라고 하더라고요. 보잉 비즈니스 제트. 그 닉네임이 스카이레이디더라고요. 가격이 뭐 엄청 비싼데 그 금액은 제가 나중에 사고 얘기해 드릴게요. 검색해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동의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뭐 해외를 갈 수 있다.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다. 이동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싶어요.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제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딱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으로 저는 어쨌건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단계에 이르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설정해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의 생각이나 이런 마인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을 보시면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 따로 모아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